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더 단순하고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과 선택이 더 많은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다시 말해 재혼을 선택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자 희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년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노년에 재혼하면 닥칠 7가지 불행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담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재혼을 선택하려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 독자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배우자를 잃고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가 우연히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밝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정 환경, 금전 문제 등이 부딪히며 큰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관계는 더 큰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불행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주제를 통해 삶의 여러 측면을 짚어보며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지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 가정 간 갈등과 충돌. 노년의 재혼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기존 가정과의 갈등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 손주, 그리고 주변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68세의 배우자를 잃고 3년 뒤 우연히 만난 사람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하며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배우자가 집안의 경제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새로운 배우자는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 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가족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자녀들과 멀어지고 김 씨는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가족과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을 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갈등이라도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 기존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재혼의 이유와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존 가정에 대한 존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기존 가정의 경제적, 감정적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재혼을 결정하기 전 법적, 경제적 문제를 미리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배나 상속과 같은 문제를 미리 가족들과 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족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재혼을 결심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노년의 삶을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진다면 기존 가정과의 관계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불행, 경제적 불안정의 위험. 노년의 재혼을 결정했을 때 경제적 불안정은 생각보다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는 가정을 흔들고 개인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 김혜진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진 씨는 65세에 홀로 된 뒤 같은 동네에서 만난 친구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연금을 받고 있었고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상대 배우자의 과거 채무 문제가 드러나면서 혜진 씨의 경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혜진 씨는 자신의 은퇴 자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상대 배우자의 채무 문제로 인해 둘의 신용도에 영향이 미쳐 필요한 생활비 대출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혜진 씨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로, 상대 배우자의 과거 경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하면서도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둘째로, 재혼으로 인해 법적,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 기준이 바뀌거나 재혼 배우자와의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재혼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나 가족이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 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며 경제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재혼을 결심하기 전 상대 배우자와 경제적 상황을 솔직히 공유해야 합니다. 과거의 채무나 현재의 자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상속, 연금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재혼 후에도 각자 재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경제적 의존성을 줄이고 각자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주변에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노년의 재혼은 삶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경제적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재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불행, 새로운 가족 간의 충돌. 노년의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많은 재혼 부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와 배우자 간의 관계, 양쪽 가족 간의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김정호 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씨는 68세의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다가 3년 후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정호 씨는 새로운 배우자인 은주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자녀들 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호 씨의 자녀들은 은주 씨를 처음부터 친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여전히 안고 있었고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반면 은주 씨의 자녀들은 정호 씨가 어머니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 같다는 오해를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가족 간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잔잔한 오해는 점차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서로 말을 섞지 않거나 심지어는 소리내어 다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정호 씨와 은주 씨는 둘의 관계는 좋았지만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늘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 간의 충돌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배우자나 자녀는 각자의 삶과 감정, 경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족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재산 분배나 상속 문제로 인해 감정적인 불신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에 재혼하는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나 그 자녀들에게 넘어갈까봐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오해도 크게 확대되기 쉽습니다. 셋째로, 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와 소통 없이 오해와 편견이 쌓이면 가족 간의 충돌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족 구성원 간의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이 모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받으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재혼 후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천천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며 서두르지 않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부모님이 재혼을 결심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라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기존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불행, 건강관리 소홀의 문제. 노년에 재혼을 하면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노년에는 신체가 이전보다 더 약해지는 시기이기에 건강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혜숙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혜숙 씨는 65세에 남편을 떠나보낸 뒤 몇 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삶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혜숙 씨는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이후의 삶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혜숙 씨는 배우자와 함께 여행이나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지키던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혜숙 씨는 재혼 후 첫 해에 건강 이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일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위장 질환이 발견되었고 이는 혜숙 씨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건강관리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혼 이후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첫째로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재혼 이후 생기는 가족 행사나 활동이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셋째로 노년기에 재혼한 부부는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관리 방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건강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재혼 후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개인의 건강관리 루틴을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운동, 정기검진 등 자신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가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건강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는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재혼 이후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건강은 노년의 삶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불행,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노년에 재혼을 하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혼이라는 선택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일 때가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또 다른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관계와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충돌하거나 소원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같은 상황에 있는 남성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집안일을 나누며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 씨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어색한 거리감을 두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새로운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현실에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 중 몇몇은 정숙 씨의 재혼을 축하했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혼자 지내는 게 더 낫지 않았겠냐며 암묵적으로 그녀의 선택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이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이는 곧 정숙 씨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오히려 재혼 전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초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나 가족의 반대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재혼을 선택하면 자녀들은 흔히 상속 문제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등장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기존의 친구들이 재혼이라는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 관계일수록 자신들과 다른 선택을 한 친구를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가 약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립과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녀와 가족들에게 재혼의 이유와 진심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선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넓혀야 합니다. 지역 사회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노년의 삶에서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혼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립과 외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고민하며 재혼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행, 경제적 불안정.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일곱 번째 불행은 바로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재혼은 종종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선택이지만 경제적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불안정은 생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계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호 씨는 70대에 접어든 후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이현숙 씨를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후
각자의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 왔기에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는 오랜 기간의 독립생활로 인해 소득이 많지 않았고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영호 씨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 또한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해왔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난 지출은 그의 계획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현숙 씨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고 영호 씨는 점점 재정적 부담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며 재혼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로, 노년의 재혼은 서로의 재정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노년의 부부는 종종 상대방의 부채, 수입, 자산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을 선택합니다. 결혼 후에야 상대방의 재정적 부담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건강 문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도 경제적 불안정을 악화시킵니다. 노년에는 건강 문제가 잦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의료비가 높아질 경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녀와의 재산 문제도 중요한 갈등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양측 자녀 간이 상속 문제나 재산 분배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재정적 갈등뿐만 아니라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을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재혼 전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산, 부채, 소득, 지출 등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한 뒤에 결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를 미리 고려해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이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녀들과의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재산 분배와 관련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노년의 재혼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행복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감정적인 선택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7가지 불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셨나요? 노년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재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더욱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청취자분들도 위로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소한 행복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